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2차 대유행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2일 만에 8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곳인데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코로나19 발병 초기에도 정부의 방역 지침 권고를 무시한 채 독단적인 행동을 이어나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차 대유행 당시 대구의 신천지 집단 감염으로 비교적 적은 관심도를 보였던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가 잠잠하던 7, 8월 전국적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다시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8.15 집회에 참여한 전국에서 모인 신도들은 마스크 미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정부가 중요시하는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전 목사를 비롯해 전국에서 올라온 신도들의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4분의 3을 차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는 지난 24일 보수단체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의 유튜브 채널 전화 생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와 주사파들이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교회를 제거하려는 것이라는 발언을 해 국민 모두를 화나게 했는데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조짐에 따라 국회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한편 4차 추경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2차 확산과 관련해서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4차 추경을 해서 긴급 재난지급을 갖다가 논하자는 데 있어서도 이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확산하지 않을 것인가를 갖다가 여의 검토하면서 이러한 2차 재난 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량 감염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고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유행을 막지 못한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는 사과하고 진솔하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더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제 들여다보면 잘못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계도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외식 쿠폰을 발행하면서 마치 코로나가 곧 종식될 듯한 그런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책임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으로 정부와 여당은 사면 초가에 몰렸는데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법안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데 이어 7월 말부터 시작된 최장기 장마로 수해 피해 복구 작업과 전공의들의 의료 파업 등 산적해 있는 일만으로도 복잡한 시점에 한국에서 인구 밀집이 제일 심한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문재인 정권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잠복기 2주를 감안하면 이번 주가 최대 고비이자 골든타임입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사회, 경제, 개인의 일상 등 모든 것에 심각한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2분 이상의 자리가 거의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준전시와 같은 생활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은 3단계 격상은 사실상 준전시 상황에 가까우며 일상생활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차단은 수도권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열흘간 서울에서만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위중, 중증 환자도 증가하면서 병상 여력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중대 고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 간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권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 인천, 경기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확진자 정보와 동선 등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감염 확산의 취약 요인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방역을 더 강화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협조하는 체계를 갖춰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경증 환자 수용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지자체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씩 다릅니다. 중환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 방해 행위들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해 단호히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주당도 고의적인 방역 행위들에 대해 가중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어제부터 위험도가 높아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12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다각도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린다는 위기감과 책임감으로 지난 7개월 경고히 다져온 방역 시스템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는 전국 전파의 불씨가 되고 있는 만큼 타 시도와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지급을 한다면 지난 1차 지급과는 다르게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차 지급 때도 홍 부총리는 전 국민 100%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4차 추경에 관심을 둬야겠습니다.